아침 생방송의 주제가 내 인생을 바꾼 한마디였어요. 말씀하실 분을 모셨는데 남자 대학생이 졸업을 앞두고 신청을 하셔서 나오셨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손님들이 놀러 오셔서 방에서 놀고 있었대요. 엄마는 거실에서 손님들과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아유, 우리 애는 못생겼죠.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겸양의 언어였죠.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귀에는 그 얘기만 들린 거예요. 우리 애가 못생겼죠. 그 말을 듣고 마상,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 그때부터 나는 못생겼구나. 사춘기를 겪으면서 여드름이 나고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못생겼네.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겨서 고백을 하고 싶어도 나는 못생겼는데 내 고백을 받아줄까?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도 내려갔습니다. 한번 어머니께 여쭤보지 그러셨어요. 엄마는 진짜로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저 이런 말을 들었는데 기억하세요? 여쭤보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너무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그게 또 공포가 됐구나. 대학교 4학년이 되도록 여쭤보지 못하고 오늘 여기 처음 나왔다. 왜냐하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면접도 보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자신감 없고 자존감 떨어진 채로 어떻게 면접을 볼까 싶어서. 근데 그 남학생이 훈남이었어요. 인상이 좋아요. 방청석에 나오신 어머니께 여쭤봤죠. 어머니, 정말로 아드님이 아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드님이 듣는데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기억도 못하고. 어머니 그냥 지나가는 말로 겸양의 미덕을 발휘한 것인데 어머니의 말 한마디는 아들의 자존감을 통째로 빼앗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본의 아니게 자존감 도둑이 된 것이죠. 반대로 남편의 말 한마디 덕분에 또 인생이 바뀐 그런 아내도 있었습니다. 아내의 나이가 60대 중반쯤이었어요. 제가 한 20년 전쯤 뵀던 분이니까 지금은 80대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여자들을 공부를 안 시켰죠. 네. 가정형편이 다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는 거의 무학에 가까우셨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거예요. 근데 공부 욕심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은 공부를 못하다가 남편이 퇴임한 직후에 바로 학교에 들어가셨어요.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안 외지는 거예요. 알파벳은 어떻게 넘어갔는데 중얼중얼 단어장을 만들어서 밭에 갈 때도 들고 가서 외우고 냉장고 문에도 붙여놓고 냉장고 열 때마다 들여다보고 아무리 외워도 돌아서면 근데 영어 단어를 어떻게 다 외워서 어떻게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시험 때가 되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막 커피를 사발로 타서 드신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온다고 하니까 너무 배불러서 주무셨대요.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나는 왜 이 나이에 공부를 하겠다고. 나는 왜 머리가 이거밖에 안 될까. 그때 중학교 교장으로 퇴임하신 남편이 조용히 한마디를 하셨대요. 여보, 당신이 그 물 주는 콩나물 시루 있잖아요. 네. 그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어떻게 돼요? 잘 자라겠죠. 물이 빠지죠. 물은 쭉 빠져요, 그죠? 근데 콩나물은 어때요? 공부가 그런 거예요. 근사한 비유다 진짜. 정말 그렇죠. 네. 부인의 눈높이에서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so sweet. 미사 여구를 늘어놓은 게 아니라 부인이 날마다 보고 느끼는 것을 소재로 하여 부인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킨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 있어요. 저는 진짜 평생 지금까지 잊지 못할 딱 두 마디의 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할 때 친구가 너 그렇게 해서 아나운서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너한테 꼭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아나운서가 될게 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아나운서에 딱 이제 합격을 해서 제가 처음 맡았던 예능 프로그램 MC가 뮤직뱅크였어요. 선배님이 보시고는 너가 지금은 어리니까 이렇게 방송하지만 이렇게 방송해서 오래 할 수 있겠니? 정말 비수요가 이렇게 돼서 꽂혔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방송을 정말 진심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15년 이상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가 150살까지 살 수 있겠네. 장수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응원의 말보다는 약간 저를 자극을 주면 그때부터 막 강해지는 것 같아요. 개방성이 높은 분들은 자기를 약간 자극하는 말이 왔을 때 그냥 원망만 하지 않고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공부하는 거에 관심이 좀 없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공부 쪽은 아닌 것 같다. 아들에게. 네.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 형과 너희 누나는 공부를 참 잘하는데 넌 공부 쪽은 아닌 것 같으니까 오늘부터 성적 가지고 너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을 테니 이제부터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 그러니까 오히려 책임감이 확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대학로를 다니면서 연극을 배우기 시작했고 개그맨 준비를 잘 해서 개그맨이 된 것 같아요. 와. 또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180도로 뒤바꿔 놓은 한마디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부모가 아니지만 부모인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아이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안 돼도 해봐라가 부모 마음이잖아요. 저는 김재우 씨 아버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뉴스에 나오거나 신문 기사에 나오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렇죠. 너무 많이 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키가 작아서 같이 다니기가 창피해. 이런 말을 들은 남편, 부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격분하여서 손에 들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고 결국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뭐 이렇게 저는 뭐 흡연을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흡연가들이나 담배 애호가들 사이에서 이렇게 담배 하나 빌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것 네, 같아요. 네, 네. 생면부지 낯선 사람한테도 네네. 한 가지 정도는 빌리거든요. 그런데 좀 담배 한 갭이 좀 빌립시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이고 돈도 없어요. 무슨 담배를 피워. 이 말에 제일 기분 나빠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한 이웃에게 역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구속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난 사건, 사고, 제일 소중한 생명을 잃게도 만들어요. 반대로 말 한마디가 위기를 반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총기를 들고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보는 순간 모두가 놀랐고 목사님도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런데 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 총기를 들었던 강도가 총기를 내려놓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일단 영어로 얘기했겠죠. 아, 그럼요. 네. God bless you라고 말한 거 아닐까요? 네. God loves you too, my son. 내 아들아, 신께서는 너를 사랑하신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Can I help you? 제가 도와드릴 건 없나요? 그 말 한마디에 강도는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그리고 회개하였죠. 생각해보면 제가 18회하고 보름 동안 아침 생방송 토크쇼 진행을 하면서 23,400여 명의 사람을 만났던 것은 저로서는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23,400 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중에서 어떤 분이 행복한가를 봤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분이 행복하지 않은가를 들었잖아요. 저 나름의 행복의 기준을 일을 하면서 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부부간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되어서 어려운 적도 많았어요. 결혼을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네. 부럽습니다. 아, 정말요? 아니, 사실 뭐 이제 초아 씨 외에는 다 기혼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부부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동에 있는 한 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결혼한 지 3분 만에 이혼을 한 부부가 있었어요. 진짜요. 최단 시간이네요. 아니 무슨 결혼이 카레도 아니고 3분 만에 3분 만에 하루에 끓는 동안 법원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가고 있었는데 신부가 뭐 걸려갖고 넘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신랑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신부가 이혼을 결심하고 바로 이혼을 했어요.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만약에 제 입장이었으면 아유 칠칠치 못하네. 비슷한 것 같다. 야, 바보 아니야. 그 앞에 있는 것도 못 보고 막 정확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멍청해. 멍청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 말을 듣고 아내는 3분 만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우리 지우 씨는 부부 사이가 애틋한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When I fall in love 그대와 함께한다면 곧 사라질 꿈이라도 뭔가 이 애틋한 비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너무 사랑하는 비결. 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애칭이 뭐 이쁘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듣기만 해도 좋네요. 근데 진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밖에서 아내가 뭐 이렇게 쇼핑 같은 거 하고 있으면 못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쁘나 부르면 주위에 있는 여자분 5분이 약간 5분이가 돌아보거든요. 이렇게. 이쁜이 5명. 네, 그래서 야 진짜 이렇게 부르면 참 뭔가 부부 관계에 되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했었고. 네네. 남편이 나에게 이쁘나 불러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죠. 그죠? 근데 돈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엄청나게 애를 써야 하나요? 아니요. 불가능한 일인가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 이 자리엔 저 말고 저희 남편이 와 있었어요. 초아 씨 미안하지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한번 말해보고요. 우리 세 분께서 초아 씨의 단점을 장점으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이거 단점 얘기하면 다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저는 약간 키가 작은 게 좀 콤플렉스예요. 네. 네. 작은 대신에 작은 얼굴이 전체 프로포션을 완벽하게 하는데요. 작은 사람은 잘 안 늙어요. 과학적으로 뭐 입증이 된 것입니까? 확실한 거예요. 거짓말 같은데. 입증이 된 거예요, 교수님? 큰 사람이 조금 더 나이가 먹으면 더 많이 늙었다고 느껴지고 작은 사람은 그러니까 변화량 자체가 적게 느껴져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늙었다고 안 느껴져요. 진짜 이제 슬슬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슬슬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어느 사찰의 한 스님께서 돈이 없으니까 담장을 쌓아야 하는데 직접 벽돌을 만들어서 쌓으셨어요. 몇 달 걸렸거든요. 딱 보니까 2장의 벽돌이 잘못 놓인 거예요. 이거 부수고 다시 하고 싶은데 너 몇 달이 걸리잖아요. 어떡할까 하다가 그냥 그 옆을 지날 때 안 보고 지나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원에 놀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담장이네요. 이거 누가 만드셨나요? 그래서 이 담장이 아름다우세요? 여기 이거 2장 잘못 놓인 거 안 보이세요? 여기요, 이거요, 2개. 바로 그 2개의 벽돌 때문에 이 담장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2개의 벽돌이 없었다면 평범한 담장에 지나지 않았을 텐데 그 2개의 벽돌이 잘못 놓임으로 해서 이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담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개성입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얼마든지 이렇게 나의 2장의 벽돌을 더 멋진 개성으로 바꿀 수 있어요. 무엇으로? 말로. 무엇으로? 나의 마음으로. 제가 지금 50대 후반인데요. 왜 이렇게 놀랐어요? 너무 동안이시다 진짜. 반말할 뻔했어요. 아, 진짜? 그럼 그랬어, 재우야? 그럼 금이야. 그랬구나. 그래. 41살이었던 어느 날 어떤 여성 선배,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는 선배와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그 선배가 저에게 올해 몇 살이에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41살이에요, 선배님. 했더니 아유, 좋은 나이다. 나보다 딱 10살 아래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있잖아요. 지금부터 10년이 진짜 좋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하고 그리고 10년 동안 그 말이 문득문득 생각났어요. 힘들거나 어려울 것 같은 때 지금부터 좋다고 했잖아. 51살까지 진짜 좋다고 했어. 근데 실제로 좋았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51살이 됐던 어느 날 그분과 또 10년 만에 밥을 먹게 되었어요. 너무 웃기죠? 귀인이다 귀인. 네, 뭐라고 정말로. 하셨어요? 지금부터가 진짜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인데. 그래서 제가 더 좋다고요? 했더니 40대 좋은 건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50대가 진짜로 좋아요.
내가 61하잖아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딱 10살 위에 여성 소설가 선배님한테 같은 얘기를 그렇게 들었대요. 그리고 제가 제 후배들에게 늘 해주는 말이에요. 지금부터가 진짜야. 진짜예요. 진짜 힘이 확 생기려고. 네, 정말 좋아요. 너무 기분 좋았어. 네,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좋을 거예요. 사람마다요, 이제 말을 담아내는 그릇, 말그릇이 하나씩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자극에도 그 반응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걸 보면 그릇이 좀 다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어떤 말그릇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이 대화는요, 유난히 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럭저럭 편안하게 넘어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답답하다. 이렇게 말했을 때요, 어떤 사람은 너나 잘하세요 이럴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답답하냐? 야, 나 오죽하겠냐. 그냥 위로 좀 해줘. 이렇게 또 쓱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그 그릇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고, 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랄까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의미하지요. 자, 그러면 작은 그릇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외부에서 불편한 자극이 이렇게 이제 들어왔을 때 그릇이 작잖아요. 불편한 말이 들어오면 이 안에서 필터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럼 말이 어떻게 될까요? 들어와서 느낌 오시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가는 바로 거예요. 쏘는구나. 그렇죠. 바로 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나가면 그 말에는 후회할 말, 실수의 말, 아, 내가 원래 그 말 하려던 건 아닌데 하는 말들이 막 휩쓸려 나가게 됩니다. 반면에 말그릇이 큰 사람 한번 보실까요? 말그릇이 큰 사람은 불편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 공간이 있습니다. 잠깐만, 이게 돼요. 잠깐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잠깐 멈춰 서서 나한테 필요한 말을 지금 선택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변 상황에 따라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불편할 때도 내가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뜻이죠. 저는 이게 현대 심리학을 집대성한 표현 같아요. 심리학자들이 그 매번 분야를 막론하고 들으는 게 반응과 결정은 다른 거다. 그러니까 왜 공포는 반응이지만 용기는 결정이다. 그리고 짜증은 반응이지만 매너는 또 그것도 결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응이 결정이거든요. 그렇죠. 대응이 결정인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서 네, 힘이 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념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럼 내 말그릇은 얼마나 되나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실 텐데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고백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해성사. 네. 그리고 특히 오늘은 우리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많이 이야기할 거니까 그 사람들 안에서 내 모습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한번 들으시면서 내 그릇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고개를 숙이셨는데 너무 말씀해 지저분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근데 요즘에 이제 막 치이고 가끔 그러다 보면은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네. 고량주 잔 정도. 예. 취향 밝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고량주 잔 정도 될 때가 좀 요즘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생각보다 가족들한테는 뭔가 그릇이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아, 인정. 이게 너무 공감돼요. 그래서 머그컵 정도 되지 않아요? 머그컵 정도요? 아, 그러시군요. 왠지 그럴 것 같아. 지금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말할게요. 다 잡아냅니다. 저는. 전 약간 이렇게 생긴 고려청자 청자? 허허, 이 사람 이거. 아니, 누구는 뭐 그럴 때 없었나? 고려청자할 때 우린 없었습니까? 내가 괜히 고량주가 된 줄 알아요. 고량주 짠 봤어. 새끼손가락 한마디만 한 거.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주변에서 많이 고민을 상담을 해요. 근데 발설이 안 돼서 입구가 입구가 좁아서 이게 말이 막 새지 않. 저를 만나면 되게 속 얘기를 많이 해요. 신기하게. 근데 후회를 해요. 가면서 항상. 괜히 얘기한 것 같다. 이제 라디오가 시작하니까.
근데 내가 진짜 죽어도 안 할게. 오늘은 진짜 절대 안 할게. 아 근데 보면 보라 씨 되게 잘 들어주기는 되게 잘 들어줘요. 맞장구도 잘해주시고. 귀그릇이랑 입그릇이랑 좀 달라요. 귀는 그릇인데 심지어 입은 그릇이 아니에요. 그릇이 아니에요, 진짜 맞아. 아니 그럴 때는 쟁반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쟁반 생각한 거. 사람을 많이 담는데 흘러 막 이렇게. 제가 그래요. 어머, 많이 쟁반인가요? 담아요. 근데 다 흘러. 네, 오늘 진단은 제대로 된 것 같네요. 오늘 꼭 약 받아가시기를. 네. 제가 농담 삼아서 뭐 쟁반과 고려청자를 말씀드렸지만 뭐 서로 그릇 비교하자는 의미는 절대 아닌 거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은 성장하고 있는가? 이 화두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그릇을 키우면 뭐가 좋을까? 이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말그릇을 키우면 특히 두 가지가 좋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안전한 사람이 됩니다.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요, 안전함을 느껴요. 무슨 뜻이냐면요, 대화할 때 나를 너무 내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막 자극하지도 않고요. 상대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내가 말하기를 좀 잘했네. 아우 말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요. 저도 워킹맘이에요. 전 아들만 둘이거든요. 이렇게 안 된 눈으로 보지 마세요. 네, 뭐 나름 괜찮은데요. 다들 이렇게 치근하게 보시더라고요. 워킹맘의 삶이 저도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하루하루 고비를 넘기면서 사는데 저도 힘든 날 막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언니들한테 나는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애들은 맨날 뭘 안 가져가 놓쳐. 엄마는 맨날 못 가. 미안하지. 그러면 사람마다 반응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너 좀 잘 챙기긴 해야 되겠더라. 지난번 보니까 애가 살이 너무 빠졌더라. 아우. 네. 최악이. 정말 말 안 하고 싶잖아요. 얄미워서.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다르게 말해요. 아이, 그래, 힘들지. 너가 고생이 참 많았겠다. 야, 근데 이게 균형 맞추는 게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야. 제 마음을 공감해주고 배려해줘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해줘요. 근데 너 일하는 엄마로서 자부심을 느낄 때도 많을 것 같아. 언제 뿌듯하니? 이렇게 물어봐주면 제가 또 얘기하면서 그래, 내가 그냥 너무 영 아니던만 아니지. 뭐 이렇게 느끼게 되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바로 안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호구랑은 달라요. 호구는 상대를 위해서 그냥 참고 말 못하는 거지만 안전한 사람은 서로 편안하게 나도 할 말을 하는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그런 사람 많이 없습니다. 진짜 많이 없습니다. 맞아요. 정말 귀하죠. 네, 진짜 귀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런 한 사람이 되는 것도 너무 멋진 일이고. 그래, 우리가 되자. 자, 그리고 두 번째, 말그릇을 키우는 좋은 점은요. 진짜 이것이 핵심인데요. 말그릇은 나를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요, 어른이 돼도 말을 서툴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 서투니까 그냥 정제되지 않고 툭툭툭툭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까칠한 말을 들을 때 모든 자극에 내가 와르르 바르르 걸려들잖아요. 인생이 너무 피곤해져요. 맞아요. 네, 너무 고단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잘해야 되는데 어떤 불편한 자극에는요, 그냥 반응하지 않아야 해요. 두는 거죠. 그냥 말하세요. 두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자극에는 그 말씀은 제가 좀 불편한데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끊어낼 수도 있어야 돼요. 네, 홍자 씨, 우리 말은요, 네.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먼저 느끼고 느끼는 감정에 의해서 표현되는 게 말이 아닐까. 맞아요. 거기에 동의하고요. 전 이거를 조금 더 크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말은요, 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요 입에서 말이 만들어지는 거라면 우리가 대화 기술책 하나 읽고 나면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요. 네. 저희 집은요, 뼈대 있는
폭포수 가문이에요. 거의 나이아가라 정도 됩니까? 네, 뭐 자신 있습니다. 멋지다. 어디 내놔도. 저희 친정엄마가요, 한 주 3일 저희 집에 출장을 와주세요. 그래서 반찬도 해주시고 아이들도 돌봐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는 과정도 되게 힘들게 오세요. 좀 먼 거리를 버스 타고 오시는데 막 이렇게 손에는 뭐 생선 바구니, 과일 바구니 이렇게 딱 들고 체구도 작으신데 버스에서 내릴 때 보면 거의 이제 휘청거리시면서 내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저희 집에 와서 도와주세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감자볶음이 돼 있는 거예요. 아시죠? 강원도에서 감자가 왔는데 예, 당근하고 쏙쏙쏙쏙 쓸어가지고 저희 엄마 또 채칼도 안 쓰세요. 맛이 없다고 다 손으로 만들어서 감자볶음이 예쁘게 돼 있는 겁니다. 너무 맛있어 보여서 하나 푹 퍼서 딱 먹으려고 하는데 얘가요 완전 셨더라고요. 날씨가 따뜻할 때 아마 냉장고에 안 넣어두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엄마 쉬었어. 아우, 버려야 되겠다. 못 먹겠다. 여러분, 이 말이 뭔가 이상한가요? 아니요. 있는 그대로 팩트를 얘기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희 엄마가 레이저 발사. 그게 실리가 있어? 어제 저녁에 했는데 그게 왜야? 그러더니 제 손에 있는 감자볶음을 탁 낚아채 가시더니요. 주방 한쪽에서 몇 스푼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안 쉬었어. 이 정도 먹을 수 있어. 여러분 엄마도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막 쉬었는데 안 쉬었다고 유통기 한 달 지났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고. 맞아요. 한 그릇을 다 비우시는 어머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눈을 마주치면서 잘 봐. 눈을 마주치면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물어야 할 질문이 있죠.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근데 일단 되게 힘들게 와가지고 딸이나 뭐 손자나 이렇게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렇게 요리를 했는데 그거 감자가 쉬었다고 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 속상함을 감자한테 풀 수는 없잖아요. 감자는 리액션을 못 해주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깨달아가요. 나는 감자보단 낫구나. 네. 저희 엄마는 어떤 욕구를 가졌을까? 저를 잘 돕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딸을 이렇게 돕는다는. 그래서 어떤 기대를 가지셨냐면 윤나가 잘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겠죠. 근데 이게 충족이 안 됐잖아요. 감자가 쉬어버려서요. 그럼 이제 위로, 감정. 불편한 감정이 확 올라온 거죠. 진짜 속상하고 그리고 짜증나죠.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런 여러 정보들이 그 안에 확 있는데 이제 그거 연습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쉬긴 뭐가 쉬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만약에 엄마가 저와 같이 말그릇 공부를 좀 하셨더라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윤나야, 엄마는 너를 잘 돕고 싶어. 너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엄마가 힘을 보탤 거야. 그래서 너가 잘 먹었으면 좋겠는데 엄마 마음처럼 안 될 때마다 속상해. 아, 진짜 힘들어. 짜증난다, 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 엄마가? 아니요. 절대 그런 어머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뵌 적이 없어요. 쉽지 않죠. 네. 어려운 일이에요. 저 폭포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화가 난다고. 저도 엄마, 왜 아침부터 짜증내? 이러면 그날은 그냥 아시죠? 서로 아주 힘든 날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어떤 날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나도 기분은 나쁜데 방에 쓱 들어가요. 그러면서 화장하면서 생각해요. 엄마는 원래 저랬어. 아시죠? 하루 종일 저 혼자 꿍시렁 꿍시렁. 그 사건을 거기서 끝내지 못하고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근데 저도 상태 좋은 날은요, 빙산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잠깐만 하면 되거든요. 엄마, 나 먹이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우리 엄마 덕분에 내가 일을 하는데 아휴, 너무 속상하다. 아우, 너무 아까워, 엄마. 이렇게 쓱 말해줍니다. 그럼 엄마가요, 우리 딸 엄마 마음 알아줘서 고마워. 엄마가 아까 그렇게 짜증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 마음이 참 좋다. 이런 말은 안 해요. 기대도 안 해. 제가 엄마 마음 알아주면 그냥 뒤통수 보고 하는 거거든요. 엄마 저하고 눈도 안 마주쳐요. 근데
그 말이 엄마한테 필요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은 안 하시지만 쓰레기 봉투 3개를 촥촥촥 여세요. 네. 그래서 아까 안 쉬었다고 감자, 오늘까지는 먹을 수 있다고 네. 했던 감자채를요 다 버립니다. 안 쉬었다더니 왜 버릴까요? 사람의 마음은요 누가 내 빙산을 알아주면 더 이상 투쟁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동화 기억나시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바람의 방식이 아니라 햇님의 방식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죠. 이제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요. 저를 몇 년 동안 돌봐주신 친할머니가 있으셨어요. 뭐 작은 집, 고모 집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저를 먹이고 재우고 입혀주셨어요. 저한테는 엄마 같은 존재죠. 근데 이제 할머니가요, 제가 중학교 때 무릎 수술을 하셨는데요. 그날이 제 개학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마음에 전날 할머니 병실에서 막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할머니다, 실내화도 사야 되고 노트도 사야 되고 할 거 너무 많은데요. 이랬겠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꼬깃꼬깃한 돈을 저한테 쥐어주시면서 문방구 문 닫기 전에 얼른 가서 사 이러면서 쥐어주셨어요. 저는 그 길에 그냥 실내화를 사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그 이후로 저희 할머니를 볼 수가 없었어요. 분명 그냥 안전한 수술이라고 했는데 수술 도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하늘이 무너지는 일인데요.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그럼 할머니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그놈 실내화 타령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도 그래요. 언제가 마지막 말이 될지, 어떤 말이 될지는 참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냥 나오는 대로, 배인 대로, 성격대로만 하지 말고 이왕 하는 거 잘 배워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제 말을 저희 아이들한테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내 마음이 지옥이 되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모진 말을 할 수 있는가를 너무 잘 알아왔기 때문에 정말 말에 열심히 매달렸어요.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연습하면 말은 분명히 바뀌고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 관계가 조금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우리요, 마음이 말로 잘 전달되도록, 사랑이 사랑으로 잘 느껴지도록 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마음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